그날 아침 병원 소독약 냄새 사이로 커피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건넨 종이컵 속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올해 67살, 남편 김영호 씨는 71살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들도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니 목이 메어옵니다. 내가 과연 좋은 아내였는지, 좋은 어머니였는지. 지난 3년간 남편의 간병으로 점점 지쳐가던 제 모습과 결국 내린 선택,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함께 이겨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평생 건강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뛰었고 퇴직한 후에도 매일 동네 뒷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식사를 하다 손떨림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첫 2년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약을 먹으면 손떨림도 조금 나아졌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했으니까요. 저도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니 남편 돌보는 일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것처럼 이제는 제가 남편을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증상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혼자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손떨림은 더 심해졌고 근육 경직으로 몸이 뻣뻣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고 세수와 양치를 도와주고 밥을 먹이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남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일,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밤에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르는 소리에 한두 시간마다 깨어나야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깨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부부란 원래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삶이 있었어요. 큰딸 미경이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작은 아들 준호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느라 서울에 자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어머니 힘드시면 간병인이라도 써요라고 말하긴 했지만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씻을 시간도 없이 남편 약부터 챙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점심 먹이고 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야 했고 식사 후에는 약 먹이고 씻기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남편 간병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동네 경로당에 가서 바람 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져갔어요. 간병은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함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제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을 일으켜 앉히려다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해야 하고 최소 2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있으면 남편은 누가 돌보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경이와 준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두 아이 모두 걱정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저보다 더 현실적이더군요. 미경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호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어머님 허리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이라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고집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고 내가 회복되면 다시 돌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이대로 가면 환자분뿐 아니라 보호자분도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평화요양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남편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는 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던 사람을 다른 곳에 두고 온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붙잡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 허리 상태로는 더 이상 남편을 돌볼 수 없었고 자식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어 장기간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요양원에,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수술 후 2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 한 것이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나도, 자식들도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 회복 기간 동안 미경이와 준호는 번갈아가며 병원에 와주었고 남편도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힘들어했지만 점차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보고 같은 병을 앓는 다른 환자들과 교류도 하며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달 후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말 그대로 빈집이었습니다. 허리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은 힘들었어요.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 요양원에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요양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지만 그래도 매일 남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이렇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요양원에 가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 사실 이전처럼 24시간 남편을 돌보는 것보다는 몸이 한결 편했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준비할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것은 아닌지, 남편이 정말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미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버지 요양원 비용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니? 요양원 비용은 아버지 연금이랑 우리 저축으로 내고 있잖아. 그게 아버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머니 통장 잔고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저희가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솔직히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미경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론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축한 돈이 있으니 몇 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경이가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손 벌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은 준호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미경 누나한테 들었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간병인을 쓰면서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비용도 더 적게 들고 아버지도 편하실 것 같은데. 준호의 말에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허리 수술을 받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을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 간병인을 쓴다고 해도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많은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할 텐데. 준호야, 엄마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 아버지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집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렇군요. 미경 누나가 비용 걱정을 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다들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남편의 요양원 비용이 부담된다며 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 면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자식들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경이와 준호가 함께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상의해 봤는데요. 미경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장기 요양 등급 받아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해요. 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달라요. 요양원은 비용은 비싸지만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생활 환경은 덜 쾌적한 편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오히려 의료진이 많은 요양병원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희들 정말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30년 넘게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내 건강 다 버려가며 아버지 간병했고 이제 와서 비용 때문에 아버지를 옮기자고? 미경이와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고생하신 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머니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라고 아버지를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자는 거니? 오랜만에 자식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아버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진 적 없이 살았는데 병든 남편 돌보는 게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더 안 좋은 곳으로 보내자니 그건 내가 정말 못하겠다. 방을 나가 혼자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울었어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남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다음날 요양원에 가서 남편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저를 알아보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면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남편의 마른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올 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자식들과 제대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그날 저녁 미경이와 준호에게 전화해서 주말에 다 같이 만나자고 했어요. 사흘 후 주말 집에서 세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지난번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도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해. 미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너무 돈 걱정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버지 요양원 비용보다 어머니 노후를 더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니는 앞으로도 오래 혼자 사셔야 할 텐데 저축이 다 닳아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이들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엄마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 없이 결정했다가 너희 말 듣고 불안해지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얼마나 남았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중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준호랑 제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도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 연금에 저희가 매달 각자 30만 원씩 보태면 어머니 저축을 조금이라도 덜 쓰실 수 있잖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부모님 돌봄에 저희도 참여해야 하는 건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기에 더 감동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너희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니? 그래서 요양병원을 얘기한 거야? 미경이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경이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요양원에 아버지 뵈러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양원이 깨끗하고 시설은 좋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옆에서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준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비용 때문에 요양병원을 제안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다니. 그런 생각을 했구나. 사실 엄마도 매일같이 고민해.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정말 행복할까? 집에서 내가 돌보는 게 더 나을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돌보기는 어려워. 엄마 허리도 완전히 낫지 않았고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그대로 모시되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주말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준호도 한 달에 2번은 올라와서 아버지를 뵐게요. 그러면 아버지도 가족들 얼굴 더 자주 보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면 아버지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매일 요양원에 가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제는 이틀에 1번 정도만 가시고 조금 쉬세요. 나머지 날은 저희가 번갈아 가며 찾아뵐게요. 준호의 제안에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평소에 표현하지 않았을 뿐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복과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미경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요양원에 찾아갔고 준호도 한 달에 2번은 서울에 올라와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저도 이틀에 1번 정도 요양원에 가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니 표정이 밝아지고 때로는 희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말은 거의 못하셨지만 손을 꼭 잡아주시는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미경이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방이 4개라 아이들 방도 따로 있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혹시 어머니랑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저희가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가족들이랑 함께 계시는 게 더 행복하실 것 같아서요. 낮에는 요양보호사 써서 아버지 돌봐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퇴근하면 같이 돌볼 수 있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 집에 가서 산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아픈 남편까지 데려간다면 미경이네 가정에 큰 부담이 될 텐데. 미경아, 정말 고맙지만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너희 가정생활에도 방해가 될 거고. 어머니,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원해요. 준호도 동의했고 남편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된다고 좋아해요. 미경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식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해서 미경이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도 미경 누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가족들 옆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너희 누나네 가정에 우리가 들어가면 큰 부담이 될 텐데.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차례예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누나네 집은 정말 넓고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기에 충분해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도울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요양원에 가서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 손을 잡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미경이가 같이 살자고 하네요. 미경이네 집에서 우리 둘이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의 눈에서 미세한 반응이 느껴졌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손에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아, 엄마가 너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미경이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경이네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남편도 요양원에서 데려오기로 했어요. 물론 낮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돌보는 방식으로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35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필요한 물건만 추려 미경이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서 데려오는 날 가슴이 떨렸어요. 미경이와 준호 그리고 미경이 남편까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나오는데 요양원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세요. 요양원 직원들의 인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도 남편을 진심으로 돌봐주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경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다. 아이들의 환영에 남편의 표정도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준비해준 방은 남편과 제가 함께 쓰기에 충분히 넓었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앴더군요. 화장실도 장애인용으로 개조해 남편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놓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한 티가 났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유동식을 먹어야 했지만 가족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며 제잘거렸고 남편도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미경이가 준비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 있게 될 줄 몰랐죠? 자식들이 이렇게 효도할 줄이야. 남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식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 가족들이 너무나 배려해주고 존중해 주어서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남편을 돌봐주었고 저는 가끔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저녁이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가족들 속에서 지내니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준호도 한 달에 2번은 꼭 올라와서 아버지를 뵙고 갔습니다. 약속대로 미경이와 준호는 매달 요양보호사 비용을 분담해 주었고 다른 필요한 것들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미경이와 준호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었고 많은 친지와 지인들이 찾아와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버지가 떠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너희가 아버지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도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가 늦었지만 앞으로는 어머니 곁에서 더 잘할게요.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미경이네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였으니까요. 가끔은 요양원에 남편을 보낸 것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식들은 부모님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떠나실 수 있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허리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았다면, 자식들과 그런 갈등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미경인의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돌아온 직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편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서 있는 모습. 그 사진 속 남편의 눈빛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식들의 반응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었어요. 이제 67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에서 딸과 사위의 배려 속에서. 물론 남편이 그립고 외롭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어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병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봤던 그날의 빗방울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 빗방울이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병든 남편을 돌보다 지쳐 요양원에 보냈던 결정이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처음 반응은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진심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경이의 아이들에게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준호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35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감사함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춥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병든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했던 힘든 결정이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60대 여성의 남편과 자식들과의 이야기. 어쩌면 많은 분들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힘든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